C19의 영향으로 일본의 고용 안전망이 붕괴해 버렸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후생 노동성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긴급 상황 시 국비를 투입하는 구조를 연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용 상황 악화의 안전망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용보험일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C19의 영향으로 고용 정세가 악화되면서 2020년 1월에 30만 명대였던 실업보험 수급자 수가 2021년 6월에 들어서면서 40만 명대로 늘어나더니 7월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9월에는 55만 6,1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35.8% 증가한 것입니다. 연도별 평균 월간 수급자 수도 2019년에 38만 7천 명에서 2020년도에는 47만 6천 명으로 8만 9천 명이나 증가했고, 2021년도 수급자 수는 5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수 급증은 일본의 고용보험 적립금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습니다. 2020년도 적립금은 1조 9,826억엔으로 2019년도에 4조 4,871억엔에서 55.8%나 감소해버렸습니다. 게다가 2021년도 적립금 잔고는 4,039억엔으로 2019년도 대비 91%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C19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고용조정 조성금이었습니다. 이것은 휴업 요청을 받은 음식점 등이 종업원에게 휴업 수당 등을 지불하는 경우의 조성금인데, 이것의 근원이 되는 고용안정자금의 잔고가 제로가 되어 자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안정자금의 잔고는 2007년도에 1조 5,410억엔이었지만 2020년부터 이미 제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고용보험과 고용조정조성금이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본의 고용보험과 고용조정조성금은 일반 재정과 분리돼 노동보험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일반 재정의 영향을 차단하고 재원을 보전 및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는 고용계정에는 고용보험급여, 고용보험 2사업, 육아휴직급여, 취업지원법 사업 등 크게 4가지 사업을 위한 계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급부는 고용보험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보험 2사업은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재원이 되는 것은 모두 보험료로 부담하는 측은 사업주나 종업원들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절반, 고용보험 2사업은 사업주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료 수입 가운데 잉여금이 발생하면 적립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재원이 이번 C19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 2020년도 수입은 4,087억엔이었고 지출은 1조 5,180억엔이 사용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조 1,094억엔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적립금을 깨야 했고, 그 결과 잔액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조 9,826억엔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입은 4,314억엔이었지만 지출은 1조 7,800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상 적자액은 1조 3,494억엔으로 전망되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039억엔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자금의 자원이 되는 고용보험 2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는 보험료 수입이 5,709억엔이었고 지출은 4조 2,310억엔으로 3조 6,601억엔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적립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7년도의 잔고가 1조 5,410억엔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용안정자금으로는 적자를 메울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탄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등 3개 사업은 일반 회계 등에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게 한 반면 고용보험 2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C19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임시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급하게 통과시켰습니다. 그 임시특례법은 일반 회계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고용보험 적립금에서 고용안정자금의 대출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고용안정자금으로 일반 회계에서 6,956억엔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적립금에서 1조 3,951억엔을 대출했습니다. 고용보험 적립금의 2021년도 잔액이 4,039억엔으로 급감한 요인은 이 고용안정자금의 대출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용보험 요금 비율을 0.2%에서 0.6% 정도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이 30만엔인 일본인 봉급자의 경우 월 900엔이던 보험료가 1,500엔으로 약 67% 늘어나게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한편 고용자금의 근원인 고용보험 이 사업에는 이제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국비 투입을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만 투입하는 구조로 영구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일구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늘지 않은 개인이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고용보험 이 사업의 보험료 인상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함께 이중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채용 억제와 고용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타산지석 삼아 사회 안전망을 재검토하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